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남북한의 30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격돌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의 극단 대치가 이뤄졌는데요. 특히 11월 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에 걸쳐 북한 공군의 각종 전투기 180대가 출격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F-35A를 비롯한 각종 전폭기를 출격시켜 북한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에는 우리 합참과 주한미군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확인했고 그중 한 발이 울릉도 인근에 나타나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총참모부 명의로 자신들이 11월 2일에 울산 앞바다를 향해 이 소식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북한의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착탄시켰다고 주장하는 울산 앞공에는 한미 139개 감시가 집중된 경계수역으로 미사일을 착탄시켰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도발을 가볍게 넘겨도 될 만큼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한 달간 북한이 벌인 무력 도발은 그래서 규모와 수준에서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무력 시위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이 대한민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강도가 점차 세지면 세졌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다. 충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대치에서 큰 역할을 한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단순히 전술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기 전력을 강화하고 작전 레벨이 전술 공군인 우리 공군을 전략 공군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상 소유의 남북 공중 대치와 한국 공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바다입니다.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온 세계의 분쟁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끊기면서 최악의 기아에 직면한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세계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빠지면서 여기에 생긴 힘의 공백으로 인해 중동은 지역 강국 간의 충돌과 더불어 시민혁명으로 인한 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소련 시절 엉터리로 짜인 국경으로 인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2년차에 접어든 미얀마 시민혁명 등 온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월 8일 현재를 기준으로 1990년대 동남부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유고 내전의 최대 격전지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군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세계대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자들은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곳은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도 그럴 게 동북아시아 각국이 지난 수십 년간의 군비 경쟁으로 육성한 군대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2위 군사강국이 된 중국이 있고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강군민 자위대를 보유한 일본 그리고 틈만 나면 핵을 쏘겠다며 미사일과 포탄을 난사하는 미치광이 북한과 그런 북한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방 최강의 육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등 현재 동북아의 국가 중 군사적으로 만만히 볼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언제든 부술 수 있다고 취급하는 대만의 군대조차 전 세계 국방력의 상위 10%에 충분히 드는 강군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동북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 이름 붙일 만한 대격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날이 갈수록 동북아 대전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돌릴 타겟으로 대만 침공을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할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 뒤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강화한 채 그 증거가 한미연합공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연례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으로 파누를 대체한 훈련입니다. 파누는 Korean Peninsula Readiness Operation Exercise의 약어로 전시 한반도에서 싸울 작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은 2015년에 이 파누 훈련을 비질런트 AC로 변경하며 목적성과 규모를 키웠는데요. 앞에 붙는 배조원 등 경계한다.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AC는 에건포는 닥스사소 공군 구성군 훈련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한미연합사 산하 조직 중 전시의 한국과
미군의 공군을 통솔할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전시태세를 점검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2017년에는 전투기가 무려 230대가 동원됐습니다. 이 훈련에는 우리 군의 거의 모든 주력 항공기가 총동원됐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비틀런트 A씨 훈련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 전투기 100대가 와도 우리 전투기 10대가 붙는다면 북한은 한국군의 전투기를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순식간에 전멸할 정도로 한국과 북한의 공군력 격차는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북한 공군은 열악한 재정과 제재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에 100대는커녕 10대를 띄울 때도 손을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미연합군이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띄웠다는 것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폭격을 결정한다면 북한은 그대로 끝장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역시 금수산 태양궁전에 전시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삼도천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뒤로는 어떻게든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지만 외국에서는 가난한 소국의 독재자에 불과한 김정은이 치욕을 무릅쓰고 베트남 하노이까지 기차여행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만큼 비틀런트 A씨 훈련은 북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같은 해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가 이뤄지면서 비틀런트 훈련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조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포함된 비틀런트 A씨 훈련이 이 조약에 위배된 건데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의 도발이 극도로 과격해졌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이전과 달리 수백 대의 전투기를 심심할 때마다 띄우며 매우 적극적인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구형 동구권 전투기의 부품과 항공유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운 덕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기존에 고수하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비틀런트 A씨 훈련의 부활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 비틀런트 STORM 훈련입니다. 비틀런트 STORM에서 스톰은 폭풍이라는 뜻도 있지만 Strategic and Operational Readiness Momentum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전략적, 작전적 준비 태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공군이 파괴해야 할 표적의 초대형 방사포 KN-23 같은 작전적 목표와 ICBM과 발사대, 김정은이 사용할 벙커 등 전략 목표로 다변화되면서 훈련의 개념이 변화했다고 분석합니다. 그 증거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한미연합군의 작전기는 무려 240대 달했습니다. 이는 직전 최대 규모였던 2017년에 230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중 한국이 140대, 미국이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F-35A, F-15K, KF-16 등으로 구성된 140대이며 미국은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수직기 착륙기 F-35B와 항모전투단의 EA-18G 그라울러 등 전폭기 전력과 유위정찰기 KC-135 급유기 같은 지원 항공기 100대를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 공군이 파견한 KC-30A 1대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의 도발로 훈련이 연장되면서 전략핵 폭격기 비일빗 랜서 역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일빗 랜서와 호주 공군의 참가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훈련에 참가했다는 의미에는 이제 단순한 한반도 지역의 군사 분쟁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문제라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랜서의 출격은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즉각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고, 호주 공군의 참여는 북한의 선제 공격 또는 중국의 개입이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이 참전했던 것처럼 국제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력을 사용할 능력도 각오도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태는 남침은커녕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연료도 수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기 급급한데요. 그러니까 당장 남북이 전면전을 할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핵협상에서 보이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핵협상을 할 때 항상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괴뢰 국가이니 미국과 결판을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태도인데요. 애석하게도 군사적으로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한국 공군입니다. 1970년대 F-4 전투기가 공군에 완전히 배치된 이후 대한민국 공군은 줄곧 북한 공군을 상대로 완벽한 우세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F-16이 도입되고 1990년대 KF-16이 라이선스 생산되면서
이 격차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전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가 제공하는 각종 영상 및 신호 정보, 미국의 조기경보 통제기와 합동이동 표적 감시기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 전폭기를 보호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전자전기, 그리고 각종 항공기의 작전 시간을 크게 늘려줄 공중급유기 등 각종 지원 전력 중 상당수를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시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공군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적국과 대적할 수 있는 전략공군의 능력은 전무한 겁니다. 그나마 지난 10년간 E737 조기경보통제기 4대와 KC-330 공중급유기 4대, RQ-4 글로버로크 4대, 신형 백두정찰기 4대 등 각종 지원 전력을 보강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미군으로부터 작전권을 받아온다 할지라도 현대전을 완벽히 수행할 전력과 이를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한 장교의 수가 모자랍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자전기 도입, 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 국산 중고도 무인기 MUAV의 개발과 배치, 그리고 이를 통제할 LIN-KK를 도입 중입니다. 공군이 도입한다는 모든 무기들이 계획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공군은 미 공군의 통제를 벗어나 당당히 우리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전략공군, 자주 공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